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대 패밀리와 구척장신의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이미 결승에 올라가 있는 액셔니스타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고요. 진 팀은 3, 4위전 월드클래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해보겠습니다. 국대 패밀리는 8경기에서 5승 3패, 구척장신은 13경기에서 5승 8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처음은 파일럿 때였죠. 국대 패밀리가 무려 4대 0으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바로 이 경기였는데요. 이때 전미라 선수가 골대녀 사상 1호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3골을 넣었고 명서현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4대 0으로 큰 승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맞대결은 시즌 1에서였죠. 이때는 1대1 정규 시간 비긴 가운데 승부차기까지 가서 3대2로 국대 패밀리가 다시 한번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별 예선에서 맞붙었거든요. 자, 한혜진 선수, 명서현 선수, 양 팀의 골게터가 한 골씩 주고받았고요. 승부차기까지 가서 당시에는 남현희 선수가 또 키퍼도 보면서 마지막 골을 넣는, 그래서 승부차기 끝에 3대2로 국대 패밀리가 이겼었죠. 두 팀이 슈퍼리그 조별 예선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1승 1패를 각각 기록하고요. 또 패배는 공교롭게도 둘 다 승부차기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은 각각 2승 2패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감독 성적입니다. 조재진 감독은 이번 슈퍼리그에 합류했죠.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백지훈 감독은 4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국대 패밀리는 14골에 9실점, 구척장신은 18골에 21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재진 감독의 국대 패밀리는 2-1-1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소 변칙적인 전술인데요. 광민정 선수가 선발로 원톱에 나섰습니다. 한 칸 밑에 전미라 선수가 위치하고요. 이정훈 선수가 박승희 선수와 수비로서 합을 맞춥니다. 키퍼에는 양은지 키퍼가 수고를 하고요. 김수현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지훈 감독의 구척장신도 2-1-1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진경 선수가 기본적으로 투투를 유지하다가 이정은 선수가 워낙 공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그재그로 쓰면서 슛할 공간을 주지 않는 그런 전술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벤치에는 차세린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대 패밀리는 광민정 선수의 출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김수현 선수가 수비로 들어가면서 이정은 선수는 원래 공격 자리에 올라서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포메이션 투투로 다시 회귀를 했고요. 구척장신 또한 두 번째 실점을 한 이후에는 송혜나 선수를 빼고 투톱을 운영을 하죠. 아무래도 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차서린 선수를 투입하고 김진경 선수를 수비로 내리는 작전도 펼쳐봤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구척장신을 무려 6대 0으로 대파를 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국대 패밀리는 2시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구척장신과의 상대 전적에서 3승으로 절대적인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정은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요. 팀 선배인 전미라 선수가 또 구척을 상대로 파일럿 때 해트트릭을 기록했잖아요. 이정은 선수도 뭔가 그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 6골이 난 대승이었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조별 예선 첫 경기와 이 준결승전, 6골이 난 준결승전의 경기력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럴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노력, 이정훈 선수 같이 초신성의 활약 등이 있겠지만 또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2 때는 글쎄요, A매치도 아니고 3일마다 경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추후에 교정이 되면서 좀 더 긴 텀을 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지 슈퍼리그에서는 아예 경기마다 2주 내지는 3주의 간격을 뒀어요. 이것은 뭐 이영표 감독을 통해서든지 전미라 선수와 이정은 선수의 대화에서든지 여러 가지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텀을 두면서 훈련하고 감독이 조직력을 발전시키고 또 개개인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텀, 이 환경적 요소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6대 0의 큰 점수차가 났는데요. 같이 라이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미네이랑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월드컵 때 브라질과 독일이 맞붙은 준결승이 있었잖아요. 독일이 큰 점수차로 이겼는데 그런 것을 영상시킨다 하고 할 만큼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자, 슈팅 숫자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28개 대 10개. 유효슛 11개, 4개 각각 골대를 한 번씩 맞췄습니다. 특히 국대 패밀리는 전반전에만 슈팅을 18개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골만이 나왔죠, 전반전엔. 그러니까 후반전에 10개의 슈팅으로 5골을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후반전의 결정력은 굉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코어 차이도 골대녀 신기록이었지만 패스 시도 숫자도 신기록입니다. 94개를 했어요. 100개에 가까운 패스 시도를 했습니다. 구척장신은 거의 반동저죠. 47개. 성공은 67개 대 19개였습니다. 패스 정확도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킥인과 코너킥 숫자는 그래도 구척도 꽤 가져갔는데 여기서 풀어내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필더 플레이에서도 밀렸고 데드볼 상황에서도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리블 돌파에서는 이정은 선수가 또 압도적인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지표 비슷한 가운데 클리어 숫자, 슛볼락 숫자에서 구척장신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더 많긴 한데요. 하지만 6대 0이라는 점수차를 감안하면 그 점수차가 나지 않으려면 사실은 클리어, 커트, 슛블락 모두 다 더 수치가 더 높았어야 더 실점을 덜 할 수 있었겠죠. 그 와중에 아이린 키퍼는 세이브를 7개나 했고요. 국대 패밀리는 상대적으로 사실 이 수치 정도면 그렇게 많은 수비 수치가 아니거든요. 별로 위협적인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비 지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주장 전미라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팀의 세 번째 골이었고요. 그 골이 결정적인 골이 되었습니다. 구척장신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졌죠. 이정은의 코너킥을 곧바로 슛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상대 아이린 키퍼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골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득점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전미라 선수 의도한 슛은 아니에요. 이제 로빙 슛처럼 공이 감겼는데요. 워낙 고급 스킬이기 때문에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먼 거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슛을 했기 때문에 아이린 키퍼의 키를 넘겼죠.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공이 아이린 키퍼의 몸을 맞고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득점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정은 선수와 주고받으면서 원투 패스였죠. 전미라 선수가 사이드로 나가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정은 선수에게 넣어줬습니다. 이 공을 김지경 선수가 커트를 잘 해놓고 미루죠. 걷어내지 않고 미루다가 아이린 키퍼와의 어떤 교신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은 선수가 제끼고 또 골을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골에나 관여를 하면서 전미라 선수 조별에서 첫 번째 경기만 해도 뭔가 경기 감각이 살아나지 않았다 느꼈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아주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린 키퍼가 전반 마지막에 골킥을 깊숙하게 해내죠. 전미라 선수가 헤더를 했는데 뒤로 흐르고 맙니다. 이 골대녀의 공식이죠. 헤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로 흐르는 헤더를 하게 되면 이퀄 위기다라는 것이죠. 바다 선수의 자책골 헤더도 그렇고요. 바로 지난 경기였죠. 엘로디 선수가 백헤더를 하면서 그게 또 핸드볼이 돼서 PK 허용하고 그게 또 결승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뒤로 흐르는 헤더는 골대녀 내에서는 항상 위기가 된다라는 공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전미라 선수가 뒤로 흐르는 헤더를 합니다. 헤더를 제대로 못했죠. 박승희 선수도 포지션에 있었는데 살짝 피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루다 보니까 양은지 키퍼 나와서 캐치 및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설프게 됐죠. 원바운드가 되면서 이현희 선수의 결국 골 찬스까지 왔죠. 슛을 했는데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위기가 연쇄적으로 좀 초래했었죠. 그래도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전미라 선수 거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왜 이렇게 좋아졌나요? 몇 주 사이에 정말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특별히 좌우로 벌리는 움직임.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움직임이죠. 수비를 달고 가면서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선수가 침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본인이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패스 받기 주기 다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정은 선수와의 연계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인터뷰에서 나왔죠. 이 두 선수만 연습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두 선수의 호흡이 왜 좋았나? 다 연습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 믿음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수현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출전했어요. 광민정 선수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금방 교체를 해서 투투 포지션의 수비로 다시 나섰고요. 이번에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습니다. 터치가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의 위협적인 장면이 그리 많진 않았거든요. 자, 김수현 선수 바로 클리어하거나 내지르지 않고 이정은 선수 내지는 전미라 선수에게 전방에게 자꾸만 패스 시도를 했어요. 10개 중에 그래도 4개를 또 성공을 했고요. 간결한 수비를 합니다. 상대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은 코너킥을 주기를 두려워해서 이제 실점을 하는 거죠. 이제 구척장신에게 자꾸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김수현 선수는 그냥 간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희 선수, 김진경 선수에 대한 협력 수비. 기본적으로 박승희, 이정은 선수가 커트를 합니다만 뒤로 갔을 때는 김수현 선수도 붙어서 협력 수비를 잘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박승희 선수와 연계 패스도 주고받으면서 빌드업 시도를 한다는 것. 그런 점이 김수현 선수도 상당히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은지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팀의 6대0 대승입니다. 클린시트를 했습니다. 한 골도 먹지 않았고요. 물론 상대의 위협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세이브 3개, 캐치 6개예요. 까다로운 공들 꽤 많이 처리해줬거든요. 특별히 김진경 선수의 킥을요. 자, 아찔했던 장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플로우로 가다가 양은지 선수가 처리를 미스했죠. 아이린 골킥으로 시작된 이 플로우요. 그래서 이현희 선수가 오프 타겟이 되기 망정이지 사실 그때 넣었으면 사실 1대1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외에도 원바운드 되는 공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한 2번 정도 나왔을 때 다 끝까지 캐치하는 모습. 다이빙 캐치도 했거든요. 이 적극적인 다이빙 캐치 좀 달라진 모습이고요. 자, 공격적으로도 박승희 선수, 김수현 선수가 이제는 빌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맘 놓고 내려줄 수가 없어서 골킥으로만 이어갔거든요. 스로우의 비중을 확실히 높였죠. 그래서 패스 성공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양은지 선수가 조별리에서 첫 경기에 보였던 그 불안했던 위치 선정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현희 선수가 슛을 할 때나 그럴 때 전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캐치하거나 세이브하는 모습이 있었지 좌우로 크게 빗나가서 그 보여줬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발전을 했고요. 이 골킥마저도 원바운드에서 반대로 아이린 키퍼가 직접 쳐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킥마저도 많이 발전했다. 전반적으로 양은지 키퍼 많이 노력을 했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박승희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대녀 통산 시즌 1 합해서 첫 골입니다. 박승희 선수에게요. 그것도 멋진 중거리 슛으로 팀의 6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숫자 상당히 많았습니다. 7개, 유효슛 2개였는데요. 이 골 장면만 봐도 이현희 선수하고 거리가 꽤 났거든요. 과감하게 슛을 했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고 수비와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벌어지면 바로 슛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조재진 감독의 주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슛해라. 꽤 양질의 위협적인 슛이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수비적으로도 김진경, 이현희 선수를 이정은 선수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봉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선수와의 연계가 참 좋아졌죠. 패스 주고받으면서 수비를 좌우로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수비는 계속해서 위치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를 더 야기시킨 거죠. 상당히 침착하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25개 중에 18개예요. 박승희 선수가 정말 패스 분야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박승희 선수 이 쇼트트랙 국대답게 수비력, 체력, 활동량은 시즌 1 때부터 탑급이었죠. 워낙 좋았는데 이 패스나 빌드업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건 차수민 선수와 비슷했던 캐릭터였죠. 수비력은 좋은데 빌드업이 안 되는. 슈퍼리그 조별 예선 1경기만 해도 이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패스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마다 좀 2, 3주의 텀이 있다 보니까 경기의 감각 자체도 회복이 됐고 또 본인도 열심히 훈련을 했겠죠. 이 패스와 빌드업이 장착이 됐어요. 차수민 선수도 이제 패스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슈퍼리그 들어오면서. 박승희 선수도 굉장히 양질의 패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중거리 슛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 선수를 우리가 육각형 수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바 선수처럼 육각형 수비수로 진화 중입니다.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모습이고요. 아직 조금 아쉬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중볼 처리, 헤더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니면 뭐 발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낙하점을 알고는 있는데 살짝 이 높이 뜬 공 좀 회피하거나 본능적으로 좀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 이건 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들, 특별히 결승전에 박승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정은 선수에게는 평점 10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은 선수 3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5개예요. 이것도 골대녀 신기록이죠. 한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5개 기록한 것도 신기록입니다. 자, 모든 공격 포인트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골입니다. 김진경 선수가 처리를 못하고 아인에게 밀었다. 그래서 이정은 선수가 차지해서 키퍼도 살짝 제치고 나가려는 공 발로 긁어서 끝까지 넣었잖아요. 대단합니다. 밸런스도 좋고요. 개인기도 좋고요. 두 번째 골은 두 번째, 세 번째 골 다 개인기에서 나왔죠. 등지고 있다가 빙글 도는 동작으로 수비는 역방향에 걸렸죠. 역방에 걸린 거, 공간 난 거, 파포스트로 그냥 슛해버리죠. 정석적인 플레이 보여줬고요. 자, 세 번째 골, 방향 전환 간단하게 하고서, 자, 수비 3명에 키퍼 1명까지 4명이었는데, 딱 공간 나 있는 그 한 곳으로 정확하게 차 넣으면서 유일한 코스라고. 감독들도 얘기를 했죠. 하석주 감독, 김병지, 최지철 감독도 보면서, 야, 저 유일한 코스로 넣었다라고 했는데, 보면서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3골을 넣었고요. 첫 번째 어시스트는 전미라 선수의 골을 만든 코너킥 패스였죠. 두 선수가 또 2인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패턴을 한 5개 정도 조재진 감독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패턴이었죠. 전미라 선수가 골로 연결했고요. 두 번째 어시는 박승희 선수가 만든 것입니다. 킥인 했는데 패스가 흘렀어요. 박승희 선수가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어시스트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정은 선수는 이제 박승희 선수에게 또 고마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5개나 됐습니다. 해트트릭 했고 이제 결승전인데 결승전 MVP, 그러니까 토너먼트 MVP에게 또 안 맞아 주잖아요. 바디 프렌드 거. 이러다 한 대를 또 콜렉트 더하면 조별 예선 토너먼트 2대를 받는 게 아닌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었고요. 자, 하프타임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재진 감독에게. 상대 수비가 2-3명이 항상 있어서 빈 곳이 안 보인다, 골대가. 그랬더니 조재진 감독이 안 보여도 때려야 된다. 아마 후반전에 그런 플레이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더 과감하게 슛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별리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 경기는 솔로 플레이 위주로 좀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미라 선수, 박승희 선수와 연계 플레이가 많아지면서 정말 트라이앵글을 이뤄가고 있어요. 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경기 때는 저도 경기 경험이 없으니까 저 혼자 잘하기에 급급했는데 언니들이 빌드업하고 움직이는 호흡이 잘 맞아서 이제 우리가 호흡이 서로 잘 맞기 시작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6대 0이라는 결과 결승 진출 해냈구나 라는 인터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광민정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선발 출전을 했고 교체도 잦게 했죠. 한 3번을 했는데 종합적인 이제 출전 시간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커트 한 번, 파울 한 번 기록을 했고요.
또 이해도 되는 것은 경기의 비중이 워낙 컸죠. 큰 점수차로 이기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했던 것 이해는 됩니다. 이제 3대 0으로 리딩한 다음에 또 잠깐 기회를 얻긴 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재진 감독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국대 패밀리는 결과적으로 2시즌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구척이라는 만만치 않은 팀에 꽤 발전해온 이 강팀에 6대 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우세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6대 0은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정은 선수는 수비에 두건 어디에 두건 정말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단단히 했습니다. 슈퍼스타죠. 공격 포인트 5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은 선수의 영향력은 정말 절대적이고요. 하지만 원맨 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환경적인 요소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마다 2, 3주간의 여유 있는 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비교적, 왜냐면 지난 리그전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수들이 부상이 회복도 안 된 채로 온전치 않은 대로 한 상황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수비 조직력과 패스 효과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습니다. 특별히 패스에 성공하고 나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일 것. 이 공격수의 짬이 어디 가지가 않습니다. 조재진 감독이 제대로 움직임을 코칭해 준 것 같고요. 인터뷰에서도 밝혔죠. 2주 동안 패스 컨트롤 위주로 훈련을 많이 했다. 이정은에게는 꼭 2명 이상의 수비가 붙는다. 그러면 다른 공격수들이 더 편하게 공을 잡을 수 있고, 이제 전미라 선수의 얘기가 되겠죠, 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 가능. 여기에다가 전미라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조재진 감독이 정말 가르쳤다고 보여지는데, 중앙으로 갔다가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거든요. 이혜정 선수에게 마크당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공격수들, 특별히 이현희 선수나 나티 선수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미라 선수는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박승희, 이정은 선수의 주고받는 패스가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인내심 있게 수비는 좌우로 흔들리고요. 여기다가 수비 한두 명을 달고서 중앙에서 사이드로 놔주면 공간이 되잖아요. 거기를 드리블을 쳐도 되고 패스를 주고 다시 중앙으로 리턴 받아도 되고 전미라 선수의 움직임과 이 두 선수의 패스가 이어지면서 정말 놀라운 플레이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구척의 압박도 너무 느슨했어요. 전반적으로 슈트할 공간 간격이 계속 벌어졌죠. 이럴 때마다 과감하게 모든 선수들이 슈트할 컷을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광민정 선수를 제외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 김수현 선수까지 슈트를 기록했죠. 특별히 박승희 선수가 굉장히 양질의 슛을 많이 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요. 자, 그리고 얼핏 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상당히 변칙적으로 여러 가지 세트피스 패턴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기존의 조별 예선에서 봤던 건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2박이 슛, 뭐냐? 이정은, 박승희, 이정은. 그래서 슛하는 거죠. 또는 여기서 상대가 붙으면 이정은 드리블 앤 슛 정도였어요. 이 2가지 패턴밖에 없었는데, 자, 하나 추가되죠. 박승희 내지는 전미라 선수가 말로 막 페이크를 주다가 힐킥, 정확하게는 이제 발바닥으로 뒤로 긁는 거죠. 그러면 이정은이 바로 슛하는 패턴이 새로 나왔고요. 이제 킥인에서든 코너킥에서든요. 자, 그리고 이정은이 코너킥에서 재미를 한 번도 못 봤었는데 페널티 에어리아 밖에서 3명이 일사불란하게 약속된 위치로 갑니다. 그중 하나는 광민정이나 김수현이 니어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에요. 전미라는 파포스트로 가는 거죠. 이제 주로 잘라 들어가는 선수에게 맞춰줬던 그 패턴이 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다 안으로 들어가고 전미라 선수만 페널티 에어리아 밖으로 빠져서 슛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예측 가능한데 이 전술로 결국 3번째 골을 넣었거든요. 이 다양한 패턴 상당히 예측 가능한 듯 하지만 굉장히 짬뽕을 시키면서 구척이 대응하기 어렵도록 또 만들었어요. 이 패턴 준비한 것도 참 좋았다고 봅니다. 조재진 감독을 다시 돌아보니까요. 특히 조별예선 첫 경기부터 이 좌우로 벌리는 움직임을 계속 강조해 왔더라고요. 사실은 골대녀뿐만 아니고 안정환 감독의 뭉찬을 봐도 항상 좌우로 벌리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서도 미라, 라인 타라
라인 타고 있어라는 말을 하거든요. 얼핏 들으면 라인 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이드 라인 근처까지 벌려서 공 받을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공을 받고 또 거기서 뭐 스프린트를 좀 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을 뭐 알고도 잘 실행이 안 되죠. 근데 전미라 선수는 확실히 이 국가대표 출신이라 그런지 이해도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박승희 선수도 연기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고요. 이 넓게 벌려서 공 받을 준비라고 경기장 넓게 쓰는 거 아마 조재진 감독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 같고 이 패스 컨트롤 훈련하는 와중에서도 그런 움직임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실제로 이행됐다는 게 정말 좀 놀랍거든요. 조재진 감독 결승에서 과연 국대 패밀리가 이루지 못했던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척장신의 평점입니다. 주장 이현희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현희 선수 슛 8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크로스바를 맞췄죠. 킥오프 하면서 크로스바를 한번 맞췄었고요. 전미라 선수 같은 골은 없었습니다. 크로스바 맞고 키퍼 맞고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너무나 정타로 맞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행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양은지 키퍼가 전반에 미스했던 거 슛했는데 아깝게 오프 타겟 됐죠. 이 결정력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김진경 킥인으로 시작돼서 이현희 선수 터치, 송혜나 선수에게 갔지만 지나갔고요. 이현희 선수가 헛발질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우당탕탕 슛까지 마무리했는데 양은지 선수가 나오면서 선방을 했던 뭐 이런 흐름들, 좋은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선 압박을 하지 않고 충분한 공각을 허용하면서 자유롭게 슛 패스하도록 놔뒀어요. 이거는 이현희 선수뿐만 아니고 그냥 구척 전체가 다 그랬거든요. 이 실점 이후까지는 뭐 2대0에서 2대1 따라가면 승분이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희 선수도 나름의 승부욕과 어떤 분노, 도끼 그게 원동력이 돼서 축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가다가 이제 세 번째 실점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사기가 저하가 됐는데요. 이때 이현희 선수가 전미라 선수를 마크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미라 선수가 빠져있는 게 너무나 좀 어떤 패턴일지 분명한데 너무나 느슨하게 거리를 너무 활용했어요. 압박이 느슨했고요. 이 세 번째 실점 이후에는 더 느슨해집니다. 안타깝고요. 여섯 번째 실점 박승희 선수의 중거리 슛 같은 경우도 이미 거의 뭐 한참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은 계속해서 아쉽습니다. 이혜정 선수와의 맞대결에서도 그렇고 좀 좌우로 벌리는 움직임 좀 중앙 집중형이에요. 단조롭고요. 수비 입장에서는 막기가 좀 쉽죠.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좀 상대를 힘들게 해야 되는데 상대가 막기 쉽게 좀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서린 선수와의 공전, 이 투톱의 호흡은 여전히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동선이 겹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한 명이 벌리면 한 명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움직임, 또 수비할 때 한 명이 전방을 압박하면 다른 선수도 간격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패스 예상 가능한 선수에게 미리 다가가서 같이 압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혼자 계속 압박하면 힘들거든요. 서로 수비든 공격이든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투톱 활용하는 전략이 있지만 실제로 서로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번 경기 이현희 선수 좀 아쉬웠습니다. 아이린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수여하겠습니다. 아이린 키퍼 무려 6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자책골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6실점한 키퍼가 어떻게 민트별일까? 그렇게 봐도 다른 필드 플레이어가 또 대단한 활약을 하지는 못했어요. 차수민 선수 정도가 그래도 소위 1인분을 했다 정도였거든요. 이 와중에 아이린 키퍼는 그래도 세이브 7개, 그 중에 3개는 정말 슈퍼 세이브라고 보여져요. 감각적으로 막은 것들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이린 키퍼가 아니면 더 실점을 했을 거다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린 키퍼에게 민트별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내주지 않아도 되는 이 실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운했던 자책골, 그리고 두 번째 김진경 선수가 쉽게 거두면 되는데 수비 잘해놓고 또 밀어서 얻어맞은 두 번째 골.
이후에 팀원들의 느슨해지는 압박을 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3실점 이후에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동안에는 도끼도 있고 분노가 있는데 결정타를 맞으니까 체력이 내가 이렇게 떨어졌었나 확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체력도 떨어지니까 발도 안 움직이고 멘탈도 굉장히 저하되고요. 자괴감도 느껴지고 좌절감, 굴욕감 다 느껴지는 거니까 이렇게 대표하는 경우는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린 키퍼가 자책골을 만회할 수 있었던 골킥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현희 선수의 슛까지 이어졌는데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이린 키퍼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린이 그나마 있었기에 6실점 했음에도 선방쇼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양은지 키퍼를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골킥. 바로 앞에서 원바운드로 떨어지는 후반에도 한 번 더 하긴 했는데 그때 좀 밋밋했죠. 지속적으로 구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날 골킥이 다소 좀 부정확했어요. 아무래도 자책골 이후에 아이린 키퍼도 또 멘탈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린 키퍼가 누굽니까? 물론 실내 스튜디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리그전 때 골킥으로만 2골을 넣었던 선수 아닙니까? 물론 경기장 크기는 더 큽니다만 본인이 직접 골을 넣지 않더라도 골문을 근접해서 위협할 수 있는, 특별히 양은지 키퍼의 공중볼 내지는 원바운드 볼 처리가 아주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오히려 노골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혜나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전의 수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상대 위협적인 슛은 슛블락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상대 패스는 커트를 해내고요. 전반전의 활약은 괜찮았습니다. 1실점을 했습니다만 이정은 선수에게도 골을 허용하지 않았었고요. 되게 언럭키한 골이었잖아요. 자, 후반전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김진경, 킥인, 이현이, 송혜나로 이어졌던 찬스도 있었습니다. 볼을 터치하지는 못했어요. 자, 하지만 2실점 이후에 차서린 선수와 교체되고 3실점 이후에 재투입되고 다시 교체됐다가 4실점 이후에 재투입되고, 그러니까 잦은 교체와 투입이 오히려 구척장신의 수비 조직을 그렇게 좋게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멘탈과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송혜나 선수 또한 이제 대세를 바꾸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이 6실점을 했고요. 송혜나 선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같이 체력과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차수민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나마 선수들 중에서 제대로 된 압박을 한 선수는 차수민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미라 선수 상대로 압박 수비를 했고 공격 지원을 한 것도 있었고 심지어 소유권을 되찾은 적도 많았어요. 차수민 선수는 간격을 꽤 좁히고서 정석적인 수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 경기에 한 번의 헛발질은 꼭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이전에는 그게 한 두세 번 더 많았다면 이전에는 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한두 번의 양질의 슛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거리 슛이요. 이번에도 중거리 슛이 확실히 좋아졌다 느껴졌고요. 골대 위로 날아가기는 했죠. 그리고 차수민 선수의 발전도가 그 구척의 발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구척의 빌드업이라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경, 이현이만 주고받는 게 있었지 거의 없었다고 보여졌는데, 차수민으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패스 시도가 있고요. 김진경에게 계속적으로 공이 갔거든요. 이 구척에 진화하는 데는 차수민 선수가 핵심이다. 물론 에이스는 김진경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차수민 선수가 그 진화의 핵심에 있다. 이 패스 능력 향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지표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6실점을 했으니까요. 자, 김진경 선수까지는 어떻게든 패스가 전개되는데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김진경 선수가 볼을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이후에 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3실점 이후에 작전 타임을 하죠, 구척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 한마디 없고 엉망진창이다. 경기력도 그렇겠지만 서로 간에 너무 멘탈이 붕괴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휘둘리는 모습에 또 분노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 보였거든요. 하지만 차수민 선수 역시도 대세를 거스를 만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김진경 선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저는 김진경 선수가 구척의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의 계보, 한예진, 이현이 이제는 김진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에이스가 고전하면서 구척 전체의 플레이도 안 된다. 즉 김진경이 막히면 구척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에 올스타전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김진경 선수 적극적인 압박 가능하고요. 그리고 패스 플라이에 되게 능해요. 본인이 해결하기도 가능하고요. 송소희 선수와 합을 맞출 때 그랬잖아요. 이 좀 더 소극적인 지역 방어에서는 김진경 선수의 어떤 큰 장점, 큰 역할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진경 선수 이날 경기에서는 패스 성공률, 잦은 패스 미스가 있었고요. 이 킥인이랑 데드볼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정확한 킥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이 두 번째 실점이었어요. 이게 저는 분수령이었다고 보는데요. 코너킥을 주더라도 그냥 걷어냈어야죠, 쉽게. 수비를 잘했습니다. 상대 이정은 전미라가 주고받는 패스를 잘 커트를 해놓고서 처리를 못하고 미루다가 이정은이 이제 가로채서 실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액션 이전과 똑같은 패턴의 실점이에요. 그때는 차수민이 잘 소유해놓고 걷어내지 않고 미루다가 아이린 키퍼가 또 처리 미스가 되면서 정혜인 선수에게 실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진경, 차수민을 비롯해서 코너킥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수들이 두려워하면 좀 백지훈 감독이 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훈련 때라도. 그런 모니터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같은 패턴의 실점이 나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두 번 다 액션 이전 그리고 김진경 선수가 실점한 장면이요. 김진경 선수 좋은 장면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중앙으로 투입한 굉장히 좋은 패스가 있었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받지를 못했어요. 일단 위치적으로 이 좌우로 벌리는 움직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앙에 있었고요. 좀 예측을 못했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 보였고요. 그리고 좋은 킥인으로 딜리버리 한 두 차례 했는데 이현희 선수에게 계속 연결이 됐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현희 터치, 송혜나 지나가고 이현희 헛발질 그리고 슛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골로 이어지려고 김진경 선수도 패스를 했는데 만회를 못했어요. 한 골도. 다섯 번째, 네 번째 이 이정은의 개인기에 당한 실점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실점 이후에 김진경 선수도 압박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팀의 막내긴 하지만 멘탈적으로는 가장 강하다고도 보여지는 김진경 선수도 상당히 심적으로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흔들리고 그냥 팀 전체가 공만 좌우로 따라가다 보니까 더욱더 발은 느려지고 의지도 약해지고요.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 박승희 선수에게 슛을 좀 많이 허용했어요.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슛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진짜 이제 압박이 느슨하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차서린 선수, 이현희 선수 투톱부터 먼저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김진경 선수도 또 수비 포지션으로 소화하기도 했는데 쉽게 허용을 하는 것을 보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차서린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광민정 선수와 같은 이유죠. 자주 교체는 됐으나 실질적인 출전 시간은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상당히 늦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특별히 이현희 선수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30초든 1분이라도 들어가서 이 주전의 체력을 보존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백지훈 감독이 일찍 결단을 해서 좀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공격수 센터포드의 역할, 이 무브를 한번 보여줬는데 아이린 선수가 깊은 골킥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좀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따라가서 그 코너에서 볼을 소유해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잖아요. 굳은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살려서 뒤로 내주는 패스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움직임을 차서린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좀 차서린 선수의 짧은 투입 시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현희와 동선이 좀 많이 겹칩니다. 여전히 투톱 전술 자체에 대한 어색함 분명히 있고요. 이 공격 수비할 때 어떤 호흡이 되는지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팀이 많이 위기에 있을 때, 작전 타임 때, 분위기 전환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내자.
이 신발끈 풀 때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굉장히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차서린 선수가 했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멘탈을 유지하고 있던 게 차서린 선수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졌거든요. 이날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백지훈 감독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구척장신은 또다시 결승전 문턱에 가지 못하고 3, 4위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0대 6, 6골 차로 충격적인 대패를 했습니다. 수비 전술이 일단 1차적으로 아쉬웠고요. 그리고 공격 패턴이 상당히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자, 전반 초반만 하더라도 한 전반 1, 2분 정도요. 필드 4명이 다 공을 소유하면서 차분하게 패스 플레이를 했어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상대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파상 공세였죠. 18개 슈팅이 전반전에만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수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브루나 자책골 외에는 뭐 괜찮았습니다. 1실점 선방을 한 거고 이현희 선수의 골 찬스도 있었고 사실 이거 막았으면 어쨌든 무실점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전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점이 자책성으로 나오고 세 번째 실점이 곧이어서 거의 1분 만에 나오면서 이 멘탈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대량 실점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수비 전술이에요. 공간을 넉넉히 허용하면서 슛패스,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도를 허락했기 때문이죠. 이정은 선수 상대로는 이렇게 공간을 어느 정도 두고 수비를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붙으면 붙은 대로 제껴버려서 공간이 나니까 더 위험하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슛길 막는 수비 했잖아요. 2-1-1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김진경을 한 칸 내려서. 전반전엔 그게 꽤 유효를 했고요.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수비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프레스를 걸었어야 됩니다. 전미라 선수 같은 경우도 전담 마크는 하나 붙였어야죠. 차수민이면 차수민, 송혜나면 송혜나, 이현이면 이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마크맨이 바뀌니까 세트피스도 안 그래도 상대가 좀 변칙적으로 가져갔는데 서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압박이 발생하고 결국 이 세 번째 실점, 세 번째 실점이 결국 치명타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얻어 맞았죠. 그래서 지역 방어, 느슨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수비 전술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승희, 김수현 선수에게 내려주는 후방 빌드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진이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결국 이정은 선수한테 가는 거잖아요. 전미라 선수에게 원마크를 붙이고 그러면 커트 역습이 구척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좀 적극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박승희, 김수현이 패스하도록 그냥 기다렸어요. 그쵸? 이정은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 더 막기가 어려운데 사전에 차단하는 이 적극적인 프레스 아쉬웠고요. 이정은을 너무 견제한다고 이조조도 못한 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실점. 그러니까 액션회전에서 차수민도 수비 잘해놓고 밀어서 정혜인에게 득점하고 똑같은 패턴. 김진경이 수비 잘해놓고 밀었다가 이정은이 넣고. 그러니까 이 승부의 분수령에서 똑같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을 한번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각인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선수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코너킥 주는 게 왠지 너무 싫고 두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 골을 내주는 것보다 100번 낫다라고 인식을 자꾸 해주고 그렇게 그냥 처리해라. 보이는 대로 몸 돌리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냥 골라인 아웃 시켜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어땠을까. 반복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이현희 선수는 전반부터 좀 지쳐 보였는데 계속적으로 수비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공 없이 수비만 하는 게 더 체력이 훨씬 한 2배 이상 많이 소진이 되거든요. 이 실점 이후에 차서린을 투입한 게 좀 늦지 않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초를 들어가더라도 잠깐이라도 벤치에 있다 오는 게 또 다르거든요. 압박할 수 있는 또 동력이 생기고 잠깐 밖에서 보면 또 보여요, 플레이가. 그런 부분도 이제 교체 전술 좀 아쉬웠고요. 3실점 이후에는 전이 상실, 멘탈 저하, 체력 저하, 압박도 아예 사라졌다. 상대의 무차별 슛에 이제 이정은 선수도 마음 놓고 개인기를 했고요.
좋은 흐름 한 4번 있었던 거, 크로스바, 중앙 패스, 아까 말했던 이 플로우, 자, 그리고 김진경 코너킥에 차수민 슛까지 한 4번 정도는 흐름이 왔었는데 아쉽다. 전반까지 치면 그 찬스까지 5번 정도는 있었죠. 한 골도 뽑지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에게는 또 전미라 선수가 보여준 오프 더 볼 움직임, 좌우로 보는 움직임 좀 참고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 선수 거를 본 것도 아니고 동료잖아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차서린과 투톱 전략도 더 합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이 벌리면 한 명이 있고 수비도 압박하면 동시에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 차서린과 이현희 간의 연계도 필요하고 차서린 김진경의 호흡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현희가 빠졌을 때도 이 둘이 호흡을 맞추면 그게 또 시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차서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저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척이 6실점으로 질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2점 차 정도의 실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많이 꼬여서 더 다량 실점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기가 꼭 있게 마련이죠. 어떻게 잘 안 풀리고 실점은 더 하게 되고 좌절감, 굴욕감, 자존감 바닥되고 또 한계를 경험하면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현희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인터뷰로. 스스로에 대한 한계, 그런 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거지 상대의 잘하는 선수, 이정은 선수 때문이 아니다. 이정은 선수를 미워할 이유도 없다고 했고요. 구척장신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구척은 성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였거든요. 바로 다음 주에 3, 4위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척은 시즌 1 때는 3, 4위전에서 졌어요. 월드클래스에게. 또다시 넘어야 될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구척이 이 대패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입니다. 전미라 9점, 김수현 7.5, 양은지 8, 박승희 9, 이정은 10점의 MOM, 조재진 감독 9.5점입니다. 구척장신입니다. 이현희 4점, 아이린 5점의 민트별, 송혜나 4, 차수민 5, 김진경 4점, 백지훈 감독 4점입니다. 자, 이렇게 슈퍼리그 토너먼트 대진표가 완성이 됐군요. 액션이스타와 국대 패밀리가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드클래스와 구척장신 시즌1 리매치죠. 이번에도 다시 한번 3, 4위전에서 맞붙게 됐고요. 불나방과 개벤저스의 단두대 매치, 강등을 놓고 버리는 5, 6위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지니 버틀러 채널 커뮤니티 설문에서도 했었죠. 295명이 참가해 주셨었는데요. 역시나 70%의 높은 득표율로 액션이스타와 국대 패밀리의 결승전을 최고의 대진이라고 꼽아주신 바가 있습니다. 슈퍼리그 득점왕 순위입니다. 이정은 선수가 3골, 해트트릭을 몰아치면서 3경기에 5골로 단독 선두에 나섰고요. 전미라 선수 1골 추가하면서 정혜인, 최하진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 결승에서 붙는 4명의 선수들이잖아요. 끝까지 득점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승희 선수도 첫 골을 기록하면서 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퍼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역시 이정은 선수가 어시스트 2개를 추가하면서 어시스트 3개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역대 득점왕 순위에도 조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오나미 선수 9골이죠. 그 뒤를 송소희 선수, 이현희 선수가 차례로 잇고 있는데요. 자, 전미라 선수가 1골을 추가하면서 정혜인 선수와 나란히 했습니다. 8경기에서 6골, 공동 4위에 오르게 됐거든요. 자, 이정은 선수는 단 3경기만을 하고 5골을 넣었습니다. 공동 6위 라인, 박선영, 최여진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 경기당 골을 보게 되면요. 1.67골을 넣었다는 거죠. 자, 이 경기당 골과 비견되는 선수는 단 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송소희 선수죠. 5경기에서 8골, 1.6의 경기당 골을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선수의 조우,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역대 어시스트 순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정은 선수가 통합 3개 어시스트를 했죠. 그래서 심하은, 김희정, 이현희 선수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다음 주에 펼쳐질 경기는 바로 3, 4위전 월드클래스와 구척장신의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우승이 결정되는 결승, 그리고 강등이 결정되는 5, 6위전보다는 사실은 명예가 걸려 있는 거죠. 누가 3위를 하느냐. 그래서 3, 4위전을 아무래도 먼저 하고 좀 더 흥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5, 6위전 결승전을 더 뒤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도 나왔듯이 엘로디 키퍼가 주전 키퍼로 확실히 나서는 것이 보이고요. 라라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바 선수와 수비 라인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던 캐시 키퍼가 갈비뼈 부상이 있었잖아요. 이 갈비뼈라는 게 빠르게 낫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상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2주가 지난 시점일 텐데요. 자, 구척장신은 6대 0의 대패를 한 다음에 이 멘탈과 여러 가지를 추스리고 또 동기부여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3, 4위전으로 다시 와서. 과연 지난 시즌1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후유증을 털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아마도 기존의 정석적인 포메이션이 투투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지난번엔 월드클래스가 3대 0으로 완승을 한 바가 있는데요. 구척장신 입장에서 이번에도 대패를 하게 된다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로 서력을 할 수 있다면 구척장신에겐 전화위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 기다려집니다. 자, 대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국대 패밀리에는 축하를 당연히 해야겠고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끝까지 경기를 잘 치러낸 구척장신에게도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 3, 4위전이 또 남아 있잖아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는 응원 말고 어떤 비난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비난이 아니고요. 그래야 차기 시즌이 진행되더라도 축구 잘하는 선수들도 들어올 것이고 초심자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비난하는 문화보다는 응원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시청자분들, 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